반갑습니다. 자, DB는 교육을 안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번 달부터 그 지점이 바뀐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희 원래 성동사업단에 그 구의지점이라는 데가 여기 담당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군자지점이죠. 이번 달부터 이 지점이 바뀐 거고요. 이러면서 이제 제가 교육을 시작을 할 건데 일단 DB 상품을 많이 접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씩 짚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좀 상식적인 면도 많으실 거니까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DB가 제가 요번 달로 입사한 지 딱 24차월 되거든요. 그러면 2년이잖아요. 처음에는 와서도 제가 교육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게 담보별로 보면 좋은 것들이 많았는데 이게 하나의 상품으로 결합이 되면 그닥 좋은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근데 작년 2018년 1월부터 DB가 엄청난 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 DB 상품이 좋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어떤 게 좋대요? 어린이 보험 좋다. 또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 짚을 거긴 한데요. 수술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수술비가 지금 왜 좋아지고 있는지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화법은 현장 나가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보시면, 자, 저희 회사 상품은 딱 3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아이러브, 아까 말씀하셨죠. 아이보험이 좋다라고 하시는데, 0세부터 30세까지 들 수 있는 거는 아이러브 건강이라는 자녀보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건강체. 그래서 참 좋은 패밀리 플러스에서 통합보험이라고 소위 얘기하죠. 자, 통합보험을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가이드가 요즘에 주변에 보면 유병력자들이 너무 많으시죠. 그래서 간편건강이라는 걸 팔고 있는데, 자, 이거에 앞서서 보시면 보험 시장이 계속 변하고 있는 거 아시죠? 자, 지금 보면 딱 2가지 화두가 있어요. 자, 2가지가 뭘까요? 좀 아까 저한테 슬라이딩형이 뭐냐, 100% 환급형이 뭐냐, 이건 어디서 나오는 말이죠? 저희가 상품을 보면 유해지라는 상품이 있고요. 무해지라는 상품이 있죠. 유해지라는 거는 한국 사람들은 보면 원금 심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어땠어요? 내가 너한테 100원을 주면 나 보장도 받을 거야. 그런데 나중에 3년이든 5년이 되면 그 100원도 나한테 줘야 돼. 이런 거였잖아요. 이게 80년도, 90년대의 얘기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어때요? 젊은 사람들은 어떤 보험을 선호하죠? 순수 보장형이라는 거를 선호를 합니다. 이러면서 나오기 시작한 게 새만기 상품에서 무해지라는 게 나오기 시작을 했죠. 자, 무해지라는 상품은 작년부터 뜨기 시작을 했어요. 무해지 상품은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상품일까요? 그렇죠. 납입 기간 중에는 뭐가 없다. 해지환급금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해지환급금은 언제 발생한다? 납입 기간이 끝나면 발생한다. 근데 우리가 그 전에 팔던 상품은 3개월, 6개월 이렇게 되면 해지환급금이 바로 발생을 하지요. 이래서 보험료가 비쌌다라고 하면 납입 기간 동안은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지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서 이번 달에는 저희가 그것뿐만 아니라 딱 납입 기간이 끝나고 나면 해지환급금을 많이 가져갈 건지 아니면 5%씩 채증해서 가져갈 건지 2가지 유형을 같이 출시를 했는데요. 저번 달까지만 하더라도 무해지 상품은 상품명이 틀렸어요. 근데 이번 달에는 이 3상품 모두에다가 어떤 상품? 무해지와 유해지를 다 같이 결합을 시켜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플랜 선택만 틀리게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큰 개념은 아시겠죠? 자, 2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실비 시장이 엄청나게 변화한 거 아시죠? 자, 여기에 제가 아까 경력을 왜 물어봤냐면 예전에는 일반상해 의료비라는 거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지금은 없어졌죠. 자, 일반상해 의료비가 좋은 점은요? 공제금액이 없고 180일. 그렇죠. 그러면서 외래 약제를 한꺼번에 해주죠. 이러면서 또 뭐예요? 산재사고와 교통사고에 내 돈이 들어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몇 프로를 주더라? 50%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되게 좋은 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객 거 리모델링 할 때 그게 들어가 있으면 깨라고 해요? 깨지 말라고 해요? 절대 깨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로 돌아가서 지금 이 상품을 오늘 하루만 여러분들 팔아오세요 라고 하시면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저녁 때까지 목숨 걸고 팔지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절대 몰랐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이게 상품이 너무 좋았다라는 걸 알죠. 자, 실비가 이렇게 변화를 했고 지금 보시면 그 3가지가 비급여로 빠져나와 있죠. 3가지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 실비는 급여 부분에 대해서 몇 프로 부담을 합니까? 본인이. 비급여는 20,
6% 부담을 하죠. 2016년 4월에 이게 변화된 게 있는데 크게 급여, 비급여, 그다음에 세 가지가 떨어져 나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도수 치료, 약물 치료, MRI죠. 자, 보세요. MRI는요, 비급여로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작년에 어떻게 됐대요? 급여로 됐어요. 그러면 내가 실비를 드는데 MRI 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왜요? 이게 지금 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작년 10월에 MRI는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찍을 수 있는 부위예요. 그거 아시나요? 자, 근데 작년 2018년 10월에 MRI가 급여로 풀린 부분은 뭡니까? 뇌예요, 뇌. 그렇죠? 2019년에 풀릴 부분은 어딘 줄 아세요? 몰라요.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해주나요? 두경부예요, 두경부. 자, 두경부라는 거는 이 머리 위를 말하는 거죠. 숨 쉬고 먹는 부위예요. 이 머리 위를 얘기해요. 비인두암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김호 부인이 걸린 그 암이 이 두경부 쪽이에요. 자, 2019년에 이렇게 됩니다. 올해죠. 2020년이 되면 어느 부분이 풀릴까요? 척추 질환이 풀려요. 척추계 질환이 풀리고요. 2021년이 되면 근골격계 질환이 MRI가 급여화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팔고 있는 실비에 MRI라는 부분은 드셔야 되는 거죠. 자, 아시겠지만 MRI는 거의 다 통원으로 하죠. 입원을 해서 받으면 그 급여를 다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외래약자에 최고 받을 수 있는 25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하루 통원하셔도 돼요. 왜? 급여로 내려왔기 때문에 최고 받아도 17, 8만 원이면 뽑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찍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요즘까지는 92 입원까지는 필요 없지만 이게 뇌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입원하셔야죠. 어떤 식으로든 입원을 하셔야지만 그 비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급여 부분에, 비급여 부분에 해당하는 MRI도 지속적으로 들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2023년도까지는 뭐 다 풀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되면 실비가 어떤 식으로도 또 변화가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이 MRI 부분을 뇌가 아닌 부분은 급여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갖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 이유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객들은 뭐라고 하냐면 MRI가 급여화 됐다며. 근데 내가 이 MRI에 비급여를 들어야 될 필요가 없잖아. 이랬을 때 반론 여건을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두 가지로 실비는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예요. 2016년 4월에 그 세 가지 도수, 그다음에 주사치료조, MRI 변화 이후로는 지금 변화가 있다 없다? 없지요. 근데 향후 또 변화가 되면 잘은 모르지만 자기 본인 부담금이 늘을까요? 줄을까요? 절대 줄지는 않겠죠. 우리가 일반 생애 의료비 팔다가 입원 의료비 팔았죠. 종합 입원 의료비라는 거로 팔았습니다. 얘는 제 부담금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가 상해하고 질병이 나눠졌죠. 그리고 나서 급여 부분을 10%만 부담을 해라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급여와 비급여가 나눠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왜 자기 부담금이 올라갈까요? 우리가 병원을 많이 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병원을 많이 가기도 하지만 의술이 너무 많이 발전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의학계도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술이 발전하면서 의료기기들은 또 어때요? 최첨단화가 되면서 정말 나노까지 내려갈 정도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쪼개지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거든요. 자, 보면 자, 우리가 이렇게 의료기술이 많이 좋아지니까 뇌혈관하고 혈성 진단비가 2013년 이후에는 사실 팔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는 모든 회사들이 이게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뇌혈관 혈성이 들어옵니다. 자, 예전에 내가 상보에 들었을 때는 범위가 심장으로 가면 어떤 거를 해줬어요? 급성심근경색이죠. 뇌로 보시면 뇌졸중이나 뇌출혈로 해요. 대체적으로 뇌출혈이 많았죠. 손해보험에서 어떻게 팔았습니까? 뇌졸중이죠. 범위로 보면 뇌혈관 질환은 몇 가지를 해주는 거예요. 10가지죠. 그 다음에 허혈성 심질환은 6가지예요. 뇌졸중은 6가지거든요. 급성심근경색은 3가지예요. 근데 범위가 넓어졌다라는 거죠. 자, 실질적으로 뇌혈관 허혈성이 있기는 하나 보험료가 어때요?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왜 비쌀까요, 그러면? 병원 가시잖아요. 병원 가시면 이건 무조건 뭐예요? 내 머릿속에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찍혀서
그 건강에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내 머리에 까리가 꼬였다라고 하면 이건 무조건 잡아낼 수 있어요. 자, 제가 실질적으로 이 뇌출혈 사태, 저희 아빠가 사실은 2013년에 뇌출혈이 생겨서 쓰러지셨어요. 저 2대 진단에 대한 공통점을 한번 볼까요? 이 뇌하고 심장은요, 하나의 질환인 거 아시죠? 왜 하나의 질환이에요? 혈관이 중간에 가서 여기서 막히면 심장질환인 거군요. 돌다가 여기서 막히면. 그렇죠. 심장이 아프면 뇌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어요. 의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질환이 하나의 질환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가입을 하시지 뇌혈관 드시면서 허혈성 안 드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암은 뭐예요? 따로 설명을 하시잖아요. 근데 예전에 작년 이전에만 하더라도 우리가 암은요, 제가 암보험 청약서를 갖고 가서 고객한테 너 사인해라고 하지만 이거를 네가 왜 사인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세요, 안 하세요? 이 사람도 알고 저도 아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니즈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대 질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편식 영업을 했다. 왜? 암은 많이 들어가는데 뇌나 심장은 그닥 많이 가입을 시켜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요, 50세 이상이 뇌나 심장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보면 1,500 이상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도 그만큼 암만 팔았지 이대 질환에 대해서는 팔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범위가 어떻다? 이렇게 넓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2대 질환의 공통점을 한번 볼까요? 뇌나 심은 하나의 질환인데 이게 어떻게 오는지. 자, 2대 질환 공통점을 보시면은요, 첫 번째 뭘까요? 쟤네들은요, 갑자기 올 수도 있죠. 여기나 여기가 맞춰서 갑자기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급사의 대명사라고 얘기하죠. 들어보셨어요? 급사. 급하게 죽는다는 얘기예요. 급사의 대명사입니다. 자, 겨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라디오에서 이거를 계속 홍보를 합니다. 어떻게? 뇌나 심장 질환이 발생하면 몇 분 안에 병원 가라고. 골든타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 분? 30분 안에 병원을 꼭 데려가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왜 30분인지 아세요, 혹시? 팀장님, 뭐가 재밌으세요? 30분 안에 병원을 가야 되는 이유, 뭘까요? 심장이 막히거나 머리가 터져요. 뇌출혈이 옵니다. 그러면 병원을 가야 되는 이유는 이거예요. 일단은 병원을 가서 의사한테 시간을 많이 줘야 되거든요. 일단 뇌출혈이 생겼다고 볼게요. 저희 아빠가 쓰러지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파주 교활하는 데 아세요, 혹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있는데, 제가 교활하고 하면 얘기를 못해도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이러면 다 아시더라고. 제가 거기 살아요. 7시에 출발했어요, 오늘 제가. 여기 교육 오려고. 근데 그쪽에는 큰 병원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시골 병원이니까 큰 병원을 일단 거기에서 동네에서 큰 병원을 가거든요. 근데 이게 터진 것 같지요. 또 몰핀이라는 마약 주사를 줘요. 그리고 응급차 119에 실어서 이제 동국대병원으로 옮기면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까봐 몰핀 하나를 더 주거든요. 근데 겉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이대 질환은. 안 보여요. 여기도 안 보이고 여기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얘는 30분 안에 가야 되는 건 이거예요. 일단 머리에서 뇌가 터졌죠. 근데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위인지 아래인지 이건 뭐를 찍어봐야 알아요? MRI를 찍어봐야 알거든요. 근데 내가 이 조치할 시간을 의사한테 줘야 되는데 제가 병원을 다니면서 그 시간을 보호자인 제가 까먹는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30분 내에 가는 게 그거예요. 가서 MRI 찍고요. 한두 시간은요, 의사를 그대로 방치합니다, 환자를. 그러면 이분은 너무 평안하게 주무세요, 코 골면서. 누가 보면 이 사람 주무시는 분인 줄 알지 이 뇌출혈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거든요. 손을 묶어놔요.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에 뭐가 흐르고 있어요? 터졌잖아요. 혈액이 흐르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손을 묶어놔요. 이렇게 자꾸 손이 가니까, 의식적으로 손이 가니까 묶어놓는데, 그리고 나서 MRI를 찍고 이들 스텝회의를 합니다. 의사들이나 이 개도해야 될 사람, 그 다음에 나중에 와서 박사님들은 석션 하시면서 이거 피 빼는 역할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수술 시간이 7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7시간에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8시간, 9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일단은 뼈를 빼요. 그리고 나서 조치를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은 아니겠죠. 진짜 TV에서 나온 톡 갖고 이게 갈라내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시간을 많이 줘야 된다는 건 조치 시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7시간, 8시간씩 수술을 해요. 그러면 어디실로 갈까요? 중환자실 무조건 가요. 근데 뇌는요, 신의 영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뇌를 한번 열게 되잖아요. 그러면 없던 질환들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저희 아빠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이 없으셨어요. 아니, 당뇨가. 근데 이게 뚜껑을 열므로 인해서 이게 다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안에 있는 것들이. 근데 중환자실 가서 저희 딱
50일 만에 일반 병실로 올라가셨거든요. 근데 50일이 길까요? 작을까요? 길죠. 근데 길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신경외과 병동 가보시면은 여기 연 사람도 많고요. 기본적으로 100일, 뭐 70일 계신 분도 있어요. 근데 50일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데 저희로서는 긴 시간이죠. 못 깨어나서 2, 3년, 그 다음에 계속 평생 동안 콧줄 끼고 누워 계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이 50일이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면회가 되는데 이 병원이 되게 깨끗할 것 같지만 온갖 병균이 다 득실거리는 데가 병원이에요. 환자들은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일단 이 계도하고 나서 그 안압이 올라간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눈에 압이 올라가는 것처럼 뇌도요, 수술하고 나면 뇌압이라는 게 올라가요. 자, 우리 요런 데 상처 나면 저기 닦지 않기 전에 살짝 붓잖아요. 그것처럼 압이 올라가는데 일단 이 압이 올라가서 이 압을 늦추는 거는 측두엽 절개술이라고 해요. 이 압을 낮추려면 온도를 내리기 위해서 옆에 다시 한번 절개술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딱 하고 나서 바로 깨어나지 않으면 일단 자가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딱 하고 나서 2, 3일 만에 자가호흡이 안 되면 중환자실에는 뭐부터 하는 줄 아세요? 깨어나지 못하니까. 이거를 절개를 해요. 근데 이거는요, 여기 계도한 거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시겠지만 여기는 이거 절개하고 나면 목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급사위 대명사 이분들은 30분 내에 가셔야 되고요. 중환자실로 가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 아빠는 일반 병실로 가셨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되게 많아요. 특히 뇌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실. 자, 이분들은요, 일단 계도를 하고 나면 처음에 백데이터처럼 우리 그 컴퓨터 안 되면 그 부팅 다시 하잖아요. 다 지우고 이런 것처럼 세팅이 다 다시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이분들은요, 이거를 하고 나면 합병증이 100% 오거든요. 이 합병증들이 뭐가 있을까요? 뇌를 한번 열면. 합병증들. 치매도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우리 선망증상이라고 하죠. 선망증상은 이 기만장 차이라고 얘기를 해요. 잠깐 옛날로 돌아가는데 빨리 돌아오면 그게 정식 환자가 되거든요. 그냥 그 생활로 빨리 복귀가 되는데 특히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큰 수술을 하고 나면 선망 증상을 반드시 겪어요. 근데 이거는 집에 빨리 퇴원을 시켜서 예전의 환경을 그대로 주면 되는데 뇌환자는 집으로 올 수가 없잖아요. 이 선망 증상이 계속 가다가 이걸 깨어나지 못하면 치매로 가는 거고요. 제일 큰 거는 뇌를 열고 나면 온몸을 조정하는 기능이 우리 뇌에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전신불수도 되고요, 반신불수도 될 수 있어요. 저희 아빠가 해병대를 나오셨는데 우리 아빠 후배가 보면 겉에서는 멀쩡해요. 근데 이 왼쪽 손이 마비가 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잘 모르시죠? 겉에 보서는 멀쩡해요. 암 환자는요, 적어도 내가 암인 거 알고 의사한테 너가 언제 수술할 거고 항암 치료는 언제나 할 거고 그 다음에 한 2, 3년 동안 이렇게 추적 관찰하다가 정말 네가 관리를 잘하면 내가 완치 판정을 5년 뒤에는 해줄 거야. 1년의 과정을 알고 수술실에 들어가지만 이 이대 질환 환자는 갑자기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뇌를 관장하는 그 기관을 망가뜨린 거잖아요. 그래서 전신불수가 될 수 있고 언어마비가 올 수 있어요. 겉에서 보기엔 멀쩡한데 언어마비가 오면 이 사람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없다? 전혀 못하는 거죠. 암 환자는 다 완치되고 나면 재취업이 가능하지만 이쪽으로 오는 분들은 사회 통념상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다라고 하면 이분들은 써줘요, 안 써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암은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근데 이대 질환은 이렇게 팔지 않았다라는 거죠. 첫째는 진단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뭐도 중요할까요? 수술비도 굉장히 중요해요. 수술비도 중요하고요. 제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 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다 뭘로 되는 거예요? 실비 처리이기는 하지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일반 환실 와서 그 다음에는 아까 제가 말한 후유장애가 발생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질병 후유장애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쓰러졌으니까. 자, 후유장애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너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고 납비들어 두실 건 아니잖아. 이제 뭐를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치료가 되면 후유장애 있으신 분들은 뭐를 해야 돼요? 재활치료 하셔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병원은요, 강남에 딱 그 전철역 열고 날아가서 보면 양쪽으로 사이드로 뭐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일지 여기는 아니다. 강남 쪽 가면은 양 사이드로 뭐예요? 피부과, 성형외과는 엄청 많죠. 우리나라는 재활치료 병원은요, 다 어디가 있을까요? 저 산속 밑에 가 있고요, 외진데가 있어요. 병원은요, 제가 병원에 입원을 하잖아요. 3개월 이상 입원 못하게 하는 거 아세요?
병원도 영리 추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나면 그 받아먹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 3개월 지나면 너 나가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년 미만일 때는 쓰러지면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재활치료 시간을 줘요. 근데 이게 1년이 지나면은요. 오전에 딱 30분 줘요. 근데 그거 30분 받겠다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환자들은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30분을 주더라도 기껏 타령하는 게 15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 받겠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해봐서 아는데 이 재활치료를 받을 때는 3개월 이상 안 받아주니까 A라는 재활치료에 들어가면서 B라는 병을 알아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A에서 B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지금 뭐 성형외과나 피부 여자들 위한 거는 되게 많은데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데라는 게 없다라는 거죠. 부모나 아니면 이 보호자들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그거를 연속해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 근데 이게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에 대한 대비를 많이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직 암에 대한 대비는 엄청나게 많이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어떻게 보면 암보다 위험한 건 뭐다? 이대 질환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 재활치료도 치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잖아요. 자, 재활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회복이 안 되면 이제 어떤 보험이 필요할까요? 지금은 팔지 않아요. 간병보험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가 사회보장제도가 그닥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노후 대책은 다 누가 해야 돼요? 제가 알아서 해야 되죠. 그나마도 나라에서 조금 도움은 줘요. 자, 보시면 나라랑 나랑 같이 노후 준비하고 있는 게 3가지 정도 되거든요. 첫 번째 뭘까요? 실비예요, 실비. 그래서 저도 민영사에다 실비보험을 들고 있지만 나라에다 뭐를 내요? 의료보험 내잖아요. 그래서 같이 준비한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요. 연금이에요. 나르게 국민연금도 내지만 그거 갖고는 제대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영보험을 또 제가 들죠.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간병보험이에요. 우리가 지역의료보험에다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시죠? 6.3%인가 제 건강보험에 그 프로테이지가 나가거든요. 이게 2003년 8월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우리나라가 노령인구가 갑자기 늘기 시작을 하잖아요.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해서 그 연령층이 갑자기 많이 오는 거잖아요. 지금 노령화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나라에서 준비를 못 해주니까 너도 준비하고 나도 준비하자 해서 간병보험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12년부터 15년까지는 엄청나게 민영사에서 무슨 명분으로 팔았어요? 이율이 좋았잖아요. 적금의 명분으로 팔았지만 얘는 보장성인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팔아요, 안 팔아요? 이게 손해일이 이미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안 팔아요. 그래서 요즘에 파는 게 그거의 일부인 뭐를 파는 거죠? 치매보험을 파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요즘에 나온 게 그 M사에서는 간병인 일당이라는 걸 팔았잖아요. DB도 이번 달부터는 간병인 일당이 붙었어요. 이거를 다 하셔야지만 내 노후 대책이 되는 거거든요. 보시면 이대 질환, 암 다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믿을 거는 자식이 아니라 뭐다? 보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루고루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암만 해서도 안 되고 실비, 연금, 간병인 일당까지 다 하셔야 되는데 그중에 뭐다? 이 이대 질환에 대한 것도 놓치지 말고 꼭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빠가요. 제가 교육을 한 지는 꽤 됐는데 그때만 해도 70세 이전에 건강하신 분은 실비 덜 수 있었어요. 왜 대장간집에 왜 칼이 녹슨다고 하잖아요. 중간에 출근하다가 쓰러졌다고 해서 다시 그 일산에 있는 동국대병원으로 가서 수술하고 중환자실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저희 아빠가 만으로 70세가 안 되신 거예요. 2013년 당시에. 그 원망이란 원망은 동생들한테 제가 보험을 하는 사람인데 저희 아빠 너무 건강하셨거든요. 근데 출근하다 쓰러지셨어요. 1년 반 동안 병원에 온갖 수술 다 하시고요. 나중에는 이 머리에 이 혈액이 차면은요,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션트 수술이라는 걸 합니다. 여기 끝에서부터 허리까지 얇은 간을 받는 거예요. 간을 박는 거는 여기 있는 그 고인 혈액을 빠지게 해주는 거예요. 소변으로. 근데 이것도 한 2, 3년에 한 번씩 다시 검사를 받아서 교체를 해주던가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인지 기능이 안 좋아지니까 최종적으로 의사가 얘기를 합니다. 이런 수술이 있는데 의사들은 항상 최악의 경우만 보호자들한테 얘기해 주거든요. 자, 션트 수술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부작용이 굉장히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좋다라고 하면 인지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술을 했지요. 어쨌든
이게 그냥 있는 것보단 뭔가는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니까 이 인지 기능이 되게 많이 좋아지세요. 근데 신체적으로 이 마비됐던 부분은 좋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은요, 하루가 틀리게 나빠져요. 처음에는 연대가 정말 좋기는 해요. 근데 딱 3주밖에 걔네는 입원을 안 시켜주거든요. 근데 가서 모든 검사를 새롭게 다시 받아요. 그러면서 1년 반 동안 제가 얼마나 까먹었을까요? 돈을요, 어마어마하게 까먹었습니다. 정말. 집을 날릴 정도로. 실비가 없어서 1억 5천을 까먹었어요. 1억 5천을. 병원, 1년 반 동안 병원에 계시면서 1억 5천을 까먹고 저희 아빠 5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그거를 팔 만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의 회복은 안 되시는데 여기는 살짝 그게 있으세요. 치매기가. 그리고 왼쪽은 완전히 기능이 없어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도 이물감이 들어가도 그거를 못 느끼시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고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이 보험도 스토리텔링으로 팔아야겠다. 우리가 예전에는 안 맞는 데에서 팔았다라고 하면 지금은 2대 진단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여기에 수술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수술비는 아시다시피 어떻게 나와요? 실비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나와요? 회당 나오지요. 여기에 질병후유장애도 정말 필요한 겁니다. 질병후유장애도 시간이 지금까지 받는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 간병보험도 비싸기는 하지만 드셔야 되는 게 맞아요. 내 노후 대책은 제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녀한테 바라시는 분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되고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가족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족력에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는 거. 근데 뇌혈관 허혈성을 팔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얘네들은 반드시 드셔야 돼요. 자, 이러면서 저희 집에 할아버지 네 분이 계셨는데 여기는 담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저희 아빠가 7남매이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은요, 다 이쪽 질환이 문제가 있으신 거야. 7남매 중에 지금 5분까지 발견이 됐어요. 이 두 분은요. 그나마 어리니까 아직은 발견이 안 됐지만 늘 병원에 가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동생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남동생이랑 연년생인데 누나 아무래도 안 되겠다. 우리 이거 다 MRI 찍어보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MRI를 찍습니다. 제가 집이 일산이라고 그 파주예요. 그러면 일산에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있는 거 아세요? 어디예요? 일산병원이라는 데 들어보셨어요? 자, 일산병원에 가서 찍었더니 너는 머리에 문제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아빠 수술하신 일산 동국대병원에서 했더니 너는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해요. MRI를 똑같이 찍었거든요, 동생이. 어떤 문제였을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소위 말하는 머리에 깔이 꼬인 거예요. 꽈리 꼬인 거는 뇌혈관 진단비일까요? 뇌졸중 진단비일까요? 뇌혈관이에요. I 67.1입니다. 기타, 대뇌, 비파열 대뇌 동맥류예요. 이게. 그래서 보시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도 있어요. 이제 오늘 제가 상식적인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머리에 MRI 찍는 건 다 아시거든요. 근데 MRI에도 단위가 있어요. 우리 키 같은 경우는 센티미터라고 얘기하죠. 몸무게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MRI에도 단위가 있는데 테슬라라고 얘기를 해요. T자라고 돼 있고요. 테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죠. 여기 문제가 없다라는 건 일산병원이었는데 여기는 1.5 테슬라였고요. 여기 동국대는 1.0 테슬라였어요. 근데 아빠를 수술해 주신 그 박사님한테 제 동생이 물어보는 거죠. 내가 사실은 니네 병원에서 하려고 저기 일산병원에서 가서 했는데 수술은 니네 병원에서 받고자 그걸 같이 찍었거든. 근데 여기는 나한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니네 병원에서 나한테 문제가 없대. 뭐의 차이니? 의사 선생님이 웃으시는 거죠. 웃으시면서 그때가 5월에 쓰러지셨는데 저희가 8월에 다 이 사진을 찍었거든요. 삼형제가. 그랬더니 얘기를 합니다. 자기네가 병원의 기계가 1.0 테슬라인데 9월에 1.5 테슬라로 바꿀 예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계의 정밀도 차이인 거죠. 1.0 테슬라, 1.5 테슬라. 근데요, 그때만 해도 2013년이니까 지금 불과 6년 전이잖아요. 지금 웬만한 병원에 다 어떻게 돼 있냐면 3.0 테슬라로 돼 있어요. 3.0. 그러면 그 요즘에는 여자들에 보면 여성외과 유행인 거 아세요? 여성외과? 여성외과는요, 딱 두 가지만 봅니다. 가슴하고 갑상선만 봐요. 기계가 워낙 이 디테일하게 되다 보니까 갑상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여기 가서 검진 받으시잖아. 당신 갑상선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거기에 해당되거든요. 가슴이 문제 있는 것 같아서 병원을 갔더니 여기부터 훑기 시작을 하는데 저는 갑상선이 있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당신 갑상선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아니요, 저 오늘 처음 듣는데요.
근데 약 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게 크기가 작다라는 거겠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의 의료기기가 정말 정밀화되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슴 쪽이나 문제가 있어서 해서 볼 때는 기계가 얼마나 구입한 지 얼마나 됐는지 이 MRI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물어보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꽈리 꼬인 거는 시술 방법 2가지 있는 거 아세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클립 결찰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클립 결찰술은요, 혹이 있으면 여기다 클립을 찍어서 더 이상 못 풀게 찍어주는 거예요. 2번째는요, 코일 색전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그 부풀은 꽈리 안에다가 코일이라는 걸 넣어주는 거예요. 더 이상 부풀지 않게. 요즘 의사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일단 꽈리에 그 클립을 하고 나서 코일까지 넣어줘요. 2가지 시술을 같이 하죠. 안전빵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근데 그 수술비에 수술비를 부담하는 거는 누구의 몫일까요? 제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술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심장으로 보시면은요, 간상동맥 우회술은 많이 들어보셨죠? CI 보험에서. 근데 요즘에 손생보 간상동맥 우회술 담보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 추세인지 아세요? 이거 되게 많이 해요. 예전보다 수술 방법이 간단해졌기 때문에 많이 하기도 합니다. 이게 어디다 하는 거예요? 심장에다 하는 거죠. 자, 스탠드 박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 스탠드 박을 때 간상동맥 성형술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회사는 없지만 DB에 있는 겁니다. 얘는요, 스탠드 삽입술이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1회 한으로 끝나요. 요즘에 수술비 보시면 회당 주는 것들이 있고요. 1회 한으로 끝나는 것들이 있는데 얘는 뭐다? 1회 한으로 해주는 것보다, 타사에 드는 것보다 200만 원 정도 더 받아갈 수 있는 수술비입니다. 자, 여기에 혈전용의 수술비라는 건 뭘까요? 심장이나 혈관이 막히는 거거나 터지는 거나 이런 거잖아요. 막혔을 땐 병원 가면 어떻게 저기 해주세요? 처리 방법을. 그쵸. 혈전제라고 해서 주사제로 투입을 해요. 그래서 그냥 일주일 동안 눕혀놓고 혈전을 뭐예요? 녹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확하게 그 뇌경색이라는 거 아세요? 뇌출혈 다음 단계인 거 아시죠? 소위 말하는 예전에 우리가 뭐라 그래요? 중풍이라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들 걸려서 이 혈관을 막고 있는 거. 그래서 반신불수가 되시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 혈전이 막는 거. 그래서 뇌경색이나 급성심근경색이었을 때 빨리 가시면은요, 수술 안 하고 뭐다? 혈전 용해제로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요게 딱 1회안이에요. 뇌경색일 때, 급성심근경색일 때. 다른 회사 없는 거.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DB 거 드실 때는 수술비에 이런 게 있으니 이런 것들은 나가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따로 써놓은 것들이에요. 드셨나요? 자, 여기에 질병 후유장애도요, 3천까지 들어갑니다. 이거는 사실 변별력은 없어요. 왜? 손해보험 회사들이 뇌혈관 허혈성, 질병 후유장애 다 같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정말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요즘에 우리가 오래 살다 보니까 나이 들면서 오는 질환들 있죠. 어떤 게 대표적일까요? 어떤 것들이 대표적일까요? 치매도 그렇고요. 수술 쪽으로 보면 이 관절 쪽이 굉장히 많이 저기 해요. 자, 지금은 질병 수술비라는 건 최고 업계 누적으로는 얼마일까요, 팀장님? 한 회사당 최고 받을 수 있는 거. 그쵸? 근데 업계 누적은 80이에요. 근데 요즘에 왜 무슨 플랜에서 한 증권당 들어갈 수 있는 건 얼마예요? 50까지 들어가죠. 질병 수술비는 다 아세요. 질병 수술비에 관열과 비관열이 구분돼 있을까요? 아니죠. 지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첫 번째 유해지, 무해지 말씀드렸고요. 2번째는 제가 실비 때문에 요즘에는 뭐다? 수술비 플랜이에요. 수술비라는 거는 원래 손해보험에 없던 영역인 거 아시죠? 저희가 실비를 풀면서 손보 같이 실비를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비를 생명보험에다 주고 생명보험에서 저희가 가져온 건 뭐예요? 수술비예요. 맨 처음에 1.3종 수술비였잖아요. 얘가 손해보험으로 건너오면서 되게 디테일해진 거 아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잖아. 뭐 관절염 수술비, 인공관절 수술비, 디스크 수술비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디테일하게 쪼개졌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제는 뭘로 보셔야 돼요? 이게 수술비가 관열이냐 비관열이냐로 보셔야 돼요. 자, 관열이라는 것은 뭐예요? 관열이라는 거는 우리가 옛날로 말하면 피부에 절개를 한다라고 얘기하죠. 의학 드라마 보시면 얘기하죠. 마취하고 나서 그 간호사한테 뭐 달라 그래요, 의사가. 메스 이러죠. 메스 그러는 거는 우리 조직을 가르겠다는 거죠. 피부를 절개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열은 보시면 예전 말로 하면
수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관혈은요? 그렇죠. 이 용어가 나온 거는 얼마 안 된 거 아시죠? 지금의 수술비 시장은 팀장님들이 좀 영리하다 생각하시면 관혈인지 비관혈인지 아셔야 되고요. 회사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질병 수술비는 다 해줘요. 근데 회사마다 이게 작년부터 약간이 A면 A, B면 B 다 틀려요. 지금 실비는 손생보 같지요. 손생보 같아요. 질병 수술비도 손해보험은 임신 관련 출산은 안 해주지만 1호종 수술비 같은 경우. 근데 생명보험은 임신 출산 관련 해주지요. 요 차이 빼놓고는 다 똑같거든요. 근데 지금 수술비는요. 손해보험에서도 회사마다 다 틀리다라는 거. 자, 팀장님 어디 거 많이 파세요? 손해보험이라고 하면. 메리츠. 자, 팀장님은? 메리츠요. 메리츠 수술비?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해요. 자, DB는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40대 수술비하고 18대 수술비인데, 저번 달만 하더라도 40대 수술비가 500만 원이었어요. 18대 수술비가 500이어서 합산이 얼마였다? 1000이었는데, 요번 달에는 1000으로 올랐습니다. 18대 500. 그래서 1500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하시냐면, 저희는 40대와 18대가 관혈과 비관혈이 구분이 없어요. 근데 M사로 보시면 제가 얘기해드리면 걔네는 64대 무슨 수술비를 그냥 수술비 돼 있는 거 아세요? 그 다음에 32대 뭐라고 돼 있죠? 그쵸? 관혈 여기는 조금 그래도 양심적인 거죠. 관혈 수술비라는 거는 뭐는 안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비관혈은 안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즘에 수술비 트렌드를 한번 하나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우리가 노령화되면서 한국의 노인이라는 인구는 노인이라고 칭하는 나이는 몇 살인 줄 아세요? 65세예요. 자, 우리가 고령화되면서 보험회사들이 하고 있는 게 있어요. 혹시 관절 쪽에 수술비 하면 어떤 수술비가 기억이 나세요? 인공 관절 수술비죠. 근데 요즘에 인공관절 수술비 파는 회사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잘 보세요. 인공관절 수술비로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인공관절 치환술로 돼 있습니다. 가로 열고 어떻게 돼 있어요? 가로 열고 연간 1회 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인공관절 수술비라는 걸 할 수 있는 부위는 어딜까요? 만 생각하시죠? 견갑골, 어깨, 무릎, 고관절 6가지예요. 근데 인공관절 수술비는 뭐를 해주는 거냐면 인공관절 치환이라는 게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관절을 바꿔주는 수술이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팔던 인공관절 수술, 혹시라도 예전 거에 인공관절 수술비가 있다라고 하면 절대 깨시면 안 돼요. 인공관절 수술비는요, 연간 1회한도 없었고요. 관절뿐만 아니라 관절을 지탱해주는 골두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머리예요. 뼈의 머리거든요. 인공관절 수술비는요, 약간에 보시면 인공골두도 바꿔주고요. 얘 관절도 바꿔줘요. 그러면 6가지 부위잖아요. 최고 몇 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12번이잖아요. 그렇죠. 양쪽이니까. 2개, 2개, 2개잖아요. 근데 여기에 골두까지 들어가니까 최고 몇 번? 12번이죠. 근데 인공관절 치환술은요, 골두는 빠져 있어요. 이 뼈의 머리는 빠져 있어요. 그럼 뭐만 해준다? 관절만 해줘요. 근데 이 관절도요, 요즘에는 이 재활치료해야 되는 거 아시죠? 이거 하고 나면 걷는 연습이라든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예요? 연간 1회한이라는 건 우리나라가 노령화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50세, 60세 넘어가면 무조건 관절 수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할머니들 여기 보면 쫙 가 있죠. 이거 이제 고령화되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나갈 수술비이기 때문에 이래요. 대표적인 게 눈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인공관절 치환술이 가로 열고 연간 1회 아니면 그나마 나요. 어디서 보면은요, 요번에 3월 달에 바뀌었어요. 제가 약간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신인공관절 치환술이에요. 신인공관절 치환술.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인공관절 치환술은요, 연간 1회 아니에요. 그럼 골두는 안 되면서 이 부위 중에 하나밖에 안 해준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2개를 해. 그러면 하나밖에 못 받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100만 원이죠. 50세 넘어가면 50만 원 받거든요. 금액을 줄이고 연간에 자꾸 제한에 한도를 둔다라는 거는 손해율이 높다, 낮다. 무조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 회사가 왜 이렇게 변하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신인공관절 치환술은요, 앞에 연간 1회 한이 뒤에 빠졌어요. 앞에 신은요. 뭘까요? 한번 유추를 해보세요. 최초 1회한 맞아요. 우리 암 진단비처럼 1회 한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예전에는요, 우리가 14대, 16대 이렇게 팔았던 거 기억나세요? 얘는 14대, 16대를 무조건 회당 100만 원씩 줬거든요. 요즘에 수술비가 커지면서 어때요? 40대, 18대가 있다고 40가지, 18가지 다 100%안 줘요. 그거 아시죠? 근데 대체적으로 큰 것들은 100% 주고 나머지들은 뭐만 줘요? 10%만 줘요. 자, 여기에 큰 회사, 작은 회사 차이점 보시면 사타구니 탈장, 그다음에 축농증, 편도염 뭐 이런 것들은요 30% 주는 회사 있고요, 10% 주는 회사 있어요.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근데 요즘에 잘은 모르겠지만 몇 대 몇 대 수술비에 크게 주는 게 있어요. 머리하고 심하고 뇌하고요. 고혈압, 당뇨는 무조건 다 회사마다 몇 프로 줄 거야? 100% 줘요. 이걸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요즘에 급성으로 당뇨 오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제가 아까 노인성으로 오는 백내장도 말씀드렸죠. H25 코드는요. 노인성 백내장 코드예요. H28 코드는 당뇨성 백내장이거든요. 근데 제 후배 언니가 55세밖에 안 되셨는데 급하게 당뇨가 온 거예요. 아시겠지만 당뇨는 당뇨가 무서운 게 아니라 뭐가 무섭대요? 합병증이에요. 그게 최고 먼저 뭐부터 온 거야? 눈으로 온 거거든요. 눈으로 와서 백내장 수술을 한대요. 그러면 얘도 간열, 비간열이 분명히 나눠집니다. 그러면 DB로 왔었을 때는 40대, 18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질병 수술비 빼놓고 1,500까지 나가겠죠. 이 노인성 백내장은 어떤 회사를 막론하고 다 가입 금액이 지금 10%밖에 안 줘요. 그리고 몇 대 수술비 들어가 있지만 거기에 10%가 아니라 따로 특정 3대로 나눠 놓으면서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당뇨성이라는 거는 뭐예요? 그냥 다 주는 거겠죠. DB로 보면 얼마예요? 1,500만 원 줘요. 아시겠지만 여기에 얼마 들어가요? 500 들어가죠. 여기는 32대 간열 수술비 얼마 들어가는 줄 아세요? 1,000 들어간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러면 얘는 관열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래서 여기는 500을 받겠죠. H사는 얼마 들어가는 줄 아세요? H사는요, 작년까지만 해도 16대 수술비만 고집을 했어요. 16대 수술비에서 500 들어가면 관열은 무조건 100%, 비관열은 50%. 근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어요? 71대로 바뀐 거 아세요? 71대 들어가는데 이 수술비 시장이 엄청나게 변화를 하니까 현대도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71대 얼마? 700까지 줘요. 그러면 얘네들도 간열, 비간열이 구분이 없어요. 현대도. 그럼 여기 700 받겠죠. 어디 것도 많이 파세요? 제가 여기 보니까 하나를 많이 파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는 수술비에 대한 경쟁력 별로 없어요. 솔직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하나 건 공부 안 했거든요. 근데 여기 오면서 하나 거를 제가 드려봤어요. 교환을 얻어갖고. 노인성 치매는 아니고 백내장. 노인성 백내장이겠죠. 노인성 백내장이 1,500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당뇨성. 지금 당뇨성. 예. 관열, 비관열이 구분이 없기 때문에. 자, K사를 한번 볼까요? K사는요, 21대 들어가는 거 아세요? K사는 21대 들어가죠. 얼마 들어갑니까? 500 들어가죠. 거기다 여기다 뭐 해준대요? 32대 들어가죠. 32대에는 고혈압, 당뇨, 뇌혈관 혈성 없는 거 아세요? 19대에 들어가 있어요. 19대 생활질환에 30만 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얘 30만 원 치더라도 얼마 받아요? 530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거 말고도 여러 질환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회당 받는다라는 게 어디가 좋은지. 실비에 자기 부담금 10%, 20% 빼고 나면 나머지는 제 주머니에 채워넣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아직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이드가 남았다라는 거죠. 뭐? 수술비라는 아이. 이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공관절 수술비가 이렇게 진화하듯이 다 진화될 거거든요. 더 밀접하게 보시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64대 수술비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약갈 보면 각 질병당 연간 1회 한이에요. K는 어떻게 돼 있는 줄 아세요? K는 32대 있으면 그쵸. 그냥 32대에서 연간 1회 한이에요. 우리 몸이 늙잖아요. 그러면 1년 안에 다 고장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32대 연간 1회 한은 하나 받고 나면 1년 동안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근데 그나마 여기는 각 질병당이니까 64가지를 연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해석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는 그런 조건이 없다라는 거죠.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7월부터 수술비 골드 클래스라는 명분으로 떴던 게 이런 요건이에요.
이거를 진단비로 받는 거는 훨씬 비싼데 아직은 수술비가 진단비보다는 싸거든요. 근데 관열, 비관열이 구분이 없다, 회당 지급한다, 이거는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봤었을 때 일반상의 의료비가 지금은 좋은 거 아시잖아. 지금 잘 모르시면 이거는 나중에 가서 분명히 후회할 거라는 거죠. 같은 당뇨성 백내장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누구는 1,500 받고 누구는 500 받아요. 제가 고객이면 가만히 안 있죠. 칼 들고 안 가는 것만 해도 다행이겠죠. 이거는 누구를 만나기에 따라 틀린 거예요. FC를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고객을 정말 제대로 해줄 수 있느냐,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모르면 고객한테 좋은 여건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이렇게 돼서 좀 이따 제가 아이 것 때도 한번 수술비를 예를 들어 드릴 건데, 관열, 비관열의 차이를 보시면 어른으로 보면 요즘에 이 심장에 스텐트 박는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스텐트는 관열이에요, 비관열이에요? 비관열이에요. 얘는 굉장히 재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심장 안에 심지어 7개까지 박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회당 1,500이냐? 이게 엄청나게 갈리는 시점이겠죠. 비관열이지만 저희는 비관열, 관열 수술이 없기 때문에, 구분이 없기 때문에 회당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다른 회사는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어떻게 들어갈 건지. 신기술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의술은요, 너무 좋아지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의술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제가 몇 시에 시작을 했죠? 네, 10분까지 하고 저도 쉴게요. 지금 쉬어야 되나? 9분이 안 가. 일단은 의술까지 얘기하고 쉬는 걸로 할게요. 자, 세계적인 의술이요. 혹시 작년 12월 달에 기사를 보신 분은 알 텐데, 그 자궁이 없는 여자들이 있는 거 아시죠? 무자궁증인 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브라질에서 무자궁증인 여자한테 이 뇌사 상태 교통사고로 나서 뇌사가 왔어요, 여자가. 그래서 그 여자의 자궁을 띄어다가 이 무자궁증인 여자한테 자궁 이식을 했어요.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해갖고 여기다가 아이를 인공수정을 한 거죠. 심었다라는 표현보다는 인공수정을 해서 10개월 동안 잘 키워서 낳는데 2.55kg를 낳았어요. 이제는 내가 인공수정뿐만 아니라 자궁도 이식을 해서 거기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1월 달에 기사에서는 요즘에 당뇨 많잖아요. 당뇨는 자가주사하는 거 아시죠? 주사 어디다 해요? 배에다가 하시죠. 근데 이제는 이게 미국에서 개발이 돼서 1년 뒤면 상용화가 된대요. 캡슐로 먹는 거예요. 그 당뇨약을 주사를 안 먹고 캡슐로 먹으면 그 안에 조그만 알이 2개 있어서 그 겉에 거는 배변으로 통해서 나오고요. 그 먹은 게 배 안에서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자가주사 할까요? 약으로 먹을까요? 그렇죠. 이제 건강검진 저도 오래 해야 되는데, 건강검진을 할 때 위내시경 할 때는 그냥 못하는 분들 많아서 뭐 해요? 수면 내시경 하시잖아. 수면 내시경 안 해도 된대요. 이제 하나 약을 삼키면 미세전류이기 때문에 여기다 뭐예요? 캡슐을 먹으면 지금 미국은 1초 안에 몇 장? 30장을 다다다다다 사진을 찍어준대요.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게 24장짜리 내시경 할 수 있는 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굳이 제가 수면 내시경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이 미세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겉에서 조정을 해주면 24장 다다다다 훑으면 가급적이면 저희 편한 거 이용을 하겠죠. 이렇게 의술이 많이 발전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수술할 일이 많아질까요? 시술할 일이 많아질까요? 시술이에요. 자, 약관에 보시면 시술은요, 신의료기술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나라에서 뭐라고 하냐면, 의료보험관리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은 나라에서 승인을 한 것만 해주겠다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약관에 신의료기술은 해주지 않는다, 비관여를 안 해준다라고 하면 나라에서 인정을 해주더라도 약관이 우선되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신의료기술은 딱 3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3가지가 뭘까요? 내시경하고요. 그쵸? 카테터 수술하고요. 신의료기술이에요. 그러니까 향후 발전되는 신의료기술은요, 다 뭐다? 비관열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수술비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회사랑 DB가 엄청나게 차이가 져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너무 팔기 좋은 이 수술비 플랜으로만 파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하고 저도 좀 쉴게요. 신의료기술 3가지가 내시경, 카테터, 신의료기술. 네. 네, 그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저희 회사에도 납입면제는 있습니다. 8대 납입면제 해갖고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말기 간폐 신장이죠.
상해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인데 말기 질환이라고 했었을 때는 뭐예요? 들기 어려운 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보험금 타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지만 여기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신장 질환은요 예전같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 동네에 내과 가시잖아. 그러면 뭐를 해요? 투석한다는 차가 왔다 갔다 해요. 저희 시골 동네에도 보면 김내과, 인내과 해갖고 투석 가능함 해갖고 이렇게 다녀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는 무슨 환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투석 환자가 많아요. 그래서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도 많지만 이 투석 환자가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납입 면제 받을 확률도 어떻다라는 거. 많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납입 면제는요, 이 새만기 상품을 빌 땐 100세까지 가지 않습니까? DB에 혹시라도 이 상품에 20년짜리 갱신이 있기는 한데요. 갱신형으로 들어도 남면은 원래 대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남면은 어떻습니까? 20년에서 여기 남면 사유가 생기면 요만큼에 대해서는 뭐를 해요? 다시 보험료를 납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100세까지 남면이에요. DB 거는. 근데 이 패밀리 플러스에서는 제가 갱신형을 권하지 않을 거예요.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해서 보시면 이제 참 좋은 패밀리 플러스. 이제 우리가 1시간을 건너 상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 베이스 작업을 다 해드린 거예요. 제가 수술비가 왜 필요한 건지, 간혈비 간혈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거는 이제 충분히 아셨으리라 보고, 이제 저희 회사에 종합보험이죠. 참 좋은 패밀리 플러스라는 아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요. 암 진단비가 이번 달부로 보험료가 인하가 됐어요. 인하된 거는 고객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좋은 건지 아시죠? 자, 그 다음에 갑상선암 유방암을 진단비 추가라고 해놨는데 이건 뭐냐 하면 암 진단비는 업계 누적 얼마입니까? 업계 누적 2억이에요. 팀장님 3억 아니고 2억입니다. 6개월 내에는 1억이에요. 그쵸? 그건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에 갑상선암 유방암은요, 추가적으로 더 해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발병률이 높은 게 이 두 가지인 거 아시죠? 자, 갑상선암은 그 K에서 팔았던 게 있어요. 갑상선암 가로 열고 초기 재외라는 말이 붙습니다. 자, 초기라는 거는 3가지 요건이 부합해야 되는 거 아시나요, 혹시? 이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났었을 때는 97.4%가 무슨 암이냐면 갑상선 여포암이나 유두암이에요. 반드시 이거여야 된다. 종양의 크기가 2cm 미만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림프절 전이나 원격 전이가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되게 복잡하죠. 그쵸? 다 필요 없고 그냥 나 갑상선 해주세요 라고 하면 기타 유사암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갑상선암을 한 번 더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있다. 특히 여자 같은 경우 이쪽에 많이 노출이 돼 있는 거 아시죠? 자, 제가 저저번 주에 그 예전에 회사 모임을 갔는데 본인상이 떴어요. 근데 45살 여자인데 요즘에 유방암으로 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유방암은 이제 조기에 발견을 해서 죽는다까지 안 가거든요. 근데 이 똑같은 암이 60세 넘어서 오면 피부가 늙었잖아요. 암도 전이가 잘 안 돼요. 근데 여자들이 이 젊었을 때는 유방암 오면 임파선 전이가 엄청나게 한 달 만에 2달 만에 확 전이가 돼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45세 여자분이 유방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지금 굉장히 젊은 나이죠.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유방암도 40세 이전에는 2천만 원 더 넣으실 수 있고요. 이상이 되면 1,000만 원. 이거는 업계 누적을 잡지 않는다라는 거. 자, DB의 암보험은요. 자, 암을요 진단하시게 되면 진단받지요. 그 다음에 뭐를 할까요? 항암 치료 내지는 수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입원을 하죠. 자, 요 1년의 가정들은 90일이 면책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아세요? 그 다음에 1년 미만일 때는 네? 50%죠. DB는 없어요. 50% 감액 조건이 패밀리 플러스에서는 없습니다. 자, 하나 더. 기타 유사암이라는 거 아시죠? 기각경제예요. 얘네들은 90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요. 1년 미만의 감액은? 없어요. 다른 회사는? 그치요. DB만 없어요. DB만. 어느 회사든 보면 90일은 없는 게 다 똑같습니다. 근데 DB는 90일이 지나면 바로 가입 금액을 준다라는 거예요. 1년 미만의 감액이 없습니다. 이게 또 다른 회사 대비 좋은 점일 수 있겠죠.
암 수술비도요, 회사마다 보면 원, 투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쵸? 원은 가입 금액이 20% 줍니다. 투는요, 80% 주지요. 80%는 한 번만 주고 안 주는 거 아시죠? 원은 회당 줘요. 저희는 원, 투 구분이 없어요. 다 회당 줍니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암 수술비의 유사암도요, 20%로 상향 조정을 해놨고요. 모든 상품에 우리가 요거는 어디서만 팔았었어요? 간병인 지원일당이라는 거는 M사만 팔았던 거 아시죠? 손해보험 업계에 두 번째 들어왔죠. 이 상품은 왜 안 팔려고 하는지 아시죠?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노령화가 되면서 이제 내가 노후가 되면 아이한테 의존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로 갑니까? 요양원 가거나 요양 간병인을 쓸 수밖에 없는 체계로 돼 있어요.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노후 대책을 할 때 세 가지, 네 가지는 이제 자식의 몫이 아니라 누구의 몫이다? 내 몫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일환으로 간병인 일당도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병인 일당은요, 저희의 종합보험인 패밀리에도 들어가 있고요. 참 좋은 간편 건강에도 들어가 있고요. 아이보험인 아이러브 건강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무해지에는 없어요. 아까 우리 팀장님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무해지 상품은 뭐예요? 납입 기간 동에는 뭐가 없다? 해지환급금이 없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완납 후 100% 환급 이렇게 돼 있죠. 또 하나는 5% 채증형이에요.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게 이 100% 환급해줘요. 그러면 팀장님들은 뭐 갖고 어떤 거 대비 100%로 생각을 하실까요? 그렇죠. 월납보험료 대비인데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10만 원을 오늘 DB에다 보험을 듭니다. 이 10만 원 안에는 팀장님들한테 드리는 수당, 앤드, 시상, 저도 여기서 강의를 하니까 뭐를 줘요? 월급 받겠지요.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사업비라고 얘기하죠. 신계약비, 사업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뺀 거예요. 뺀 거를 뭐라고 할까요? 안 걸리면 줄 거야. 수술비 하고 나면 너 줄게 해서 책임 준비금이라는 걸 쌓지요. 책임 준비금 대비 100%입니다. 얘기하실 때에서 저희가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거 용어 바꿔달라고 했어요. 100%가 아니라 그냥 일반 해지형 이렇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들한테는 반드시 팀장님들이 이 부분은 얘기를 해주셔야지만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없을 거라는 거 아셨죠? 자, 그 다음에 5% 채증형이 있죠. 얘는 뭐냐 하면 해지환급금이 연마다 5%씩 쌓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5%는 또 아니겠죠. 왜? 뭐가 빠져? 사업비가 또 빠지니까 뭐 4.7, 4.8 이렇게 나오겠죠. 요것만 설명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이 암보험료 저희가 타사 대비 조금 낮다라는 걸 여기다 표시를 한 거고요. 빨리 진행을 할게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수술비 관련이에요. 수술비 관련. 수술비는 이제 어디가 좋다? 그쵸. 왜? 간혈, 비간혈이 구분이 없더라. 각 질환에 대한 게 없더라. 최고 얼마까지 되더라? 1,500까지 되더라. 수술비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그닥 많지 않을 거라는 거. 회사들이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걸 제가 아까 추이를 말씀드렸죠. 자, 어느 회사든 자기 회사 단점을 여기 와서 얘기하는 회사는 없어요. 다른 회사들이 와서 DB 단점을 이야기 하나 잘 들어보세요. 자, 제가 아까 갱신형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패밀리 플러스에서는 권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저희 회사에는 이런 보험도 있어요. 자, 읽어보실까요? 자, 이 상품이 있어요. 얘는 뭐냐 하면 그냥 종합보험이 해요. 아까 패밀리 플러스처럼 똑같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뭐다? 갱신형 상품이에요. 자, 여기에 크게 뭐라고 써 있나요? 자, 예, 제가 이제 실비로 예를 드릴게요. 실비는 1년 자동갱신해서 몇 년 있다 사인 다시 하세요. 15년이죠. 1년마다 보험료가 오르지요. 제가 다니는 지사의 팀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씨, 또 3만 원이나 올랐다. 그 3만 원은 어디서 올랐을까요? 55세 되신 여자분이세요. 질병 쪽에서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해마다 우리가 올라가는 눈에 수치가 보이는 게 뭐예요? 실비죠. 자, 실비에 이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뭐 때문에 올라갈까요? 자, 어떤 거? 첫 번째? 건강보험료 올라가면 위험률, 그 연령 증가분 이렇게 얘기할게요. 두 번째는 손해율이죠. 이 두 가지 요소가 가장 많이 작용을 합니다. 자, 굳이 따지자면 이거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많이 작용을 할까요? 얘죠, 얘. 그쵸? 왜? 주변에 안 가던 사람들도 보험을 다 가. 그쵸?
병원 가서 막 3,000원짜리도 청구해요. 이러시면 안 돼요. 나중에 좋은 보험 나오시면 절대 못 드시거든요. 횟수가 많은 것도 걸려요. 자, 손해율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갱신보험료가 올라가는 거 아시죠? 근데 예보험은 뭐냐 하면 손해율은 고객한테 지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몸 한 가지가 얘는 DB에서 책임을 져줄게. 너네들은 걱정하지 마. 네가 아무리 보험금을 많이 가져가더라도 이 손해율은 내가 감당할게. 회사에서. 내가 감당할 테니까 너는 이것만 하면 돼. 뭐예요? 40세보다는 60세가 질병에 걸릴 확률이 크지요. 손해율이 위험률이 커진단 말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4월 15일이죠. 이분이 오늘 40세 보험을 들어요. 20년 갱신짜리 하시면 언제일까요? 2039년 4월 15일 날 하겠죠. 자, 40세에서 60세 올라가요. 그러면 이때 뭐가 다시 이 위험률에 대한 보험료 그동안에 질병 발생 확률이 더 올라가겠죠. 근데 이 연령 증가분도요, 이때 거를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40세여서 오늘 보험을 들지만, 오늘 날짜에 60세 보험 드는 사람 있다, 없다? 60세 보험 드는 사람도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 갱신을 언제 당시 거? 계약 당시에 갱신할 나이에 보험료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 위험률 없는 확정보험료거든요. 뒤에 나와 있나? 여기 보면 확정보험료라고 나와 있어요. 확정. 여기 보면 확정갱신형이라고 나와 있죠. 자, 실비나 어떤 회사든 20년 갱신 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위험률에 따라서 보험료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20년 뒤에 내가 낼 보험료는 확실하지 않아요. DB 거는 이거 뽑으시잖아? 40세에 뽑아요. 20년 뒤에 얼마 끝점까지 다 나와요. 그 보험료에서 절대 안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 위에 20년 또 후에 80년 그렇죠. 100세까지니까 보험료가 다 나와요. 제가 예를 들어서 30세 보험 들잖아요. 20년 다니면 어떻게 돼요? 50세, 70세, 90세? 90세에선 10년으로 갱신하겠죠. 이게 보험료 다 나와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20년 뒤에 보험료를 지금 뽑잖아. 그럼 우리 체감으로는 어떻게 느껴지실까요? 체감으로는 비싸게 느껴져요. 근데 2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는? 보험료가 엄청나게 비싸게 느껴지기는 하겠지만 우리 20년 동안 아직 물가 상승 올라가는 건 체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담보도 지금은 내열관 허혈성 질병 후유 장학이 있겠지만 이게 보험금을 많이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나중에 담보가 없어지겠죠. 이 담보를 2000 계약 당시에 그 보험료로 계속 하시면서 20년 동안 우리가 짜장면값, 토큰값 막 얘기하시잖아요. 짜장면 20년 전에 짜장면값 얼마였는지 그때 당시에 지금 거 예상하면 엄청 비싸다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그거를 몸속에 20년 동안 그 안에 내가 있으면서 체감했을 때는 조금씩 오르니까 알았다 몰랐다. 모르면서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20년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지금 느끼지 않은 숫자이긴 하지만 일단은 갱신할 거 넣어두시고 그때 가서 비싸다라고 하면 뭐 안 하면 돼. 갱신 안 하시면 돼요. DB에서 갱신 안 한다고 쫓아가서 때려주지 않아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얘는 확정이란 말을 감히 쓰는 거예요. 타사 대비 굉장히 좋은 거죠. 얘 납입 면제 아까 패밀리 플러스처럼 8대 사유에 대해서 똑같이 돼요. 담보도 사실은 아까 그 밑에 써 있었던 거 있죠. 몇 가지 특이한 것들은 안 들어갈 수 있는데 그닥 안 나빠요. 정말 좋은 상품이에요. 보험료 뽑아보시면 20세, 30세 보면 이걸로 선호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으시거든요. 갱신형이요. 우리가 몇 년짜리만 보셨어요? 10년, 20년 있었잖아요. 얘는 나이 어린 사람까지 감안을 해서 30년짜리도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확정갱신형이라는 거는 어느 회사도 감히 얘기 못하는 상품이라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처음 약속 100세까지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새만기 상품이 부담스럽다? 그러면 어디로 오시면 돼? 처음 약속 100세까지. 이제 DB 상품도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여기에 간편 플랜도 있긴 한데 간편은요. 그냥 우리 365 참 좋은 간편 건강이 훨씬 좋아요. 제가 볼게요. 자, 이제 아이러브 건강보험을 볼 건데요. 얘는 태아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보험이기는 하지만 여기에도 상해 질병 간병인 지원 혈당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 선능 교육을 갔더니 자, 우리 아이가 19살인데 간병인 지원을 굳이 넣어야 될까?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한번 설득해봐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제가 고객이에요. 팀장님, 저 좀 설득해 주세요. 라고 하면 간병인 지원을 왜 애들 보험에 넣어야 돼?
답을 갖고 계시나요?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거를 왜 애보험에다 간병인 일당을 넣어줘야 되니? 라고 하시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내 고객이 나한테 우리 아이가 15살짜리 애인데 이 보험을 나한테 네 팔 거잖아. 근데 간병인 나 싫은데 이걸 왜 들어줘야 되지? 라고 하시면 그거에 답도 필요하겠죠. 자, 보세요. 얘는요. 30세까지 가입이기는 하지만 몇 세까지 가요? 보험이. 100세까지 가지요. 요즘에는 엄마들이 다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제가 휴가계 내고 가서 애 간병을 해주겠지만 그렇지 못할 상황도 있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간병인 필요하죠. 자, 상해일당, 질병일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질병일당은 뭐예요, 팀장님? 질병으로 입원해서 일당 받는 거잖아. 근데 질병일당을 선택을 했을 때는 질병일당밖에 안 나가잖아요. 간병인은 지원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근데 간병인 지원일당으로 드시게 되면 제가 간병인을 안 쓰면 뭐는 나가? 질병일당은 나가죠. 그래서 60세 이전은 일당으로 쓰신다라고 하면 노후가 돼서는 간병인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회사도요, 그 질병 관련은 추가나 증액 배서 안 되는 거 아시죠? 감액이나 삭제는 되지만 질병 관련 배서는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냥 어렸을 때 이 보험을 넣어주시면 나중에 추가 들어갈 일이 없다라는 거죠. 활용도가 더 크다라는 거지. 물론 갱신하긴 하지만 그렇게 설득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일당으로, 이후에는 노후 대책으로 쓰시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험을 쓸 때는 항상 중간에 해지를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언제까지 가는 거다? 100세까지 간다라는 가정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 또 여기 납입 면제가 있습니다. DB 상품은 몇 종일 때 납면이 된대요? 11종일 때 납면이 됩니다. 암 들어가고요. 무슨 암도 들어간대요? 유사암도 들어가고요. 뇌졸중이 아니라 뭐다? 뇌혈관이다. 그 다음에 급성 심근경색이 아니라 뭐다? 허혈성 심질환이다. 5대 난치성 들어가고요. 상해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자, 어떤 상품이든 납입 면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납입 지원이라는 건 들어가지 않아요. 차이점 아시죠? 납입 면제와 납입 지원의 차이점은 뭘까요? 면제는요, 이런 사유가 생기면 그다음부터 내가 돈을 안 내버리면 되는 거야. 납입 지원은 제가 냈던 보험료를요, 1,000만 원, 2,000만 원 내가 다시 돌려받는 거거든요. 근데 납입 면제는 특이하게 없어요. 근데 납입 지원은 우리 암 진단금 1,000만 원처럼 그 보험료를 제가 내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 보험은 대체적으로 누가 내줘요? 엄마나 아빠가 내주는데 엄마나 아빠가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면 그 보험료 누가 내주나요? 그렇죠? 그래서 납입 지원을 운전자 보험을 말씀드릴 거예요. 자, 운전자 보험은 왜 드셔야 되는 줄 아시죠? 제가 차가 있어요. 면허증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 뭐부터 드시나요? 자동차 보험 드시죠. 이 자동차 보험은 민사적인 거예요. 근데 제가 운전자 보험을 드는 이유는 행정적인 거나 형사적인 걸 해결을 하기 위해서 들지요. 제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와서 들이받거나 지가 와서 눕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형사적인 거라는 건 뭐예요? 소위 말하는 중과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지금은 저희가 그 합의 보는 비용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에요. 자, 이거는 2009년 10월 기점으로 나뉘는 거 아세요, 혹시? 2009년 10월 이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형사비 지원금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형사비 사망지원금과 부상지원금이 나눴죠. 근데 2009년 10월 이후에는 여기 하나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픈 정도를 얘기할 때 장기 쪽에서는 어떻게 프로테이지로 산정을 하죠. 3% 이상 장애, 뭐 10% 이상 장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자동차 보험에서는 아픈 정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급수로 표현을 하죠. 1급부터 14급. 그 좋아하시는 자동차 부상치료비의 최저 등급이 몇 급이에요? 14급이죠. 그래서 부상치료비 50만 원 주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14급일 때. 살짝 부딪히기만 해도 의사 선생님 얼굴 한번 보고 나와도 50만 원 준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중상해는요? 몇 급부터 몇 급까지예요? 중상해. 1급부터 3급까지가 중상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민사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예요? 도의적인 면에서 너 이거 꼭 피해자가 많이 다쳤으니까 합의 봐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담보 보시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여기에는 의미가 세 가지 있죠. 형사합의, 형사부상, 그 다음에 중상해가 있는 거고요. 지금 운전자 보험 청약하시다 보면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라는 게 나와요. 얘는 뭐만 있는 거야? 중상해만 있는 거예요. 담보 잘 보셔야 되거든요. 자, 이제 이게 그 저번 달까지는 얼마까지 가능했었어요?
5천이죠. DB가 얼마로 온대요? 7천. 그래서 6주에서 10주까지는 1,000만 원, 10주에서 20주까지는 4천, 그 다음에 4만과 20주 이상은 7천까지 된다라는 거예요. 점점 올라가죠. 회사마다. 저번 달까지는 저희가 타사랑 중복이 안 됐어요. 저희가 저번 달에 요거 5천이었고요. 요것도 1,000만 원이었거든요. 요번에 넓히면서 타사 중복이 되게 돼 있어요. 언제 한도로? 7천 한도로, 2천 한도로. 예를 들어 타사에 5천만 원 들어있으면 DB 얼마 더 들어올 수 있어요? 2천. 그 다음에 변호사 비용은 1,000 들어있으면 1,000만 원. 1,500 들어있으면 500.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 더. 형사합의에서 2009년 10월 기점으로 나눠졌다 그랬잖아요. 그 이전에는 내 차에 친구가 타고 있었어. 동승자라고 얘기하죠. 이분 합의 비용 줬다 안 줬다? 안 줬어요. 근데 2009년 10월 이후부터는 얘가 다쳐서 많이 내가 중앙선 침범해서 얘도 다쳤어. 얘 합의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운전자 보험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가족은 아니에요. 자, 여기에 저번 달에 저희 운전자 보험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정말 말 그대로 운전자만 들었었어요. 근데 이번 달에 우리 집에 주택화재도 넣고 운전자 보험도 필요해. 그럼 한 증권에 같이 합산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72배인데 금액은 그대로거든요. 최저보험료를 가져가야 되니까. 근데 팀장님들도 어차피 할 거라고 하면 어때요? 금액을 최저 얼마로 하시면 좋을까? 화재랑 운전자를 같이 가져가시면. 모든 시상도 얼마부터 돼요? 5만 원부터. 제발 젓가락 하지 마세요. 저의 값어치를 좀 올리십시오. 두 가지 해주면서 3만 원, 2만 원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하나만 하면 3만 원 모르겠는데 두 개 같이 넣으시면 얼마로 해라? 우리 그 설계 매니저님 괴롭히지 마시고 최저 5만 원은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팀장님들도 시상이 성립이 되죠. 5만 원 이상이어야지만. 또 운전자는 반드시 면허증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도 들 수 있다. 어르신들은요, 사실은 질병 관련해서는 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상해보험은 들 수가 있어요. 어른들이 상해보험을 들어야 되는 일은 뼈도 되게 약해져 있죠. 그쵸? 그 상해 수술비가 되게 많이 필요하시거든요. 이런데 툭 부딪혀서 이 고관절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수술을 요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험이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80세까지 상해 수술비 100만 원 들어가고요. 이분들이라고 교통 승용구에 노출이 안 돼 있는 거 아니거든요. 딱 부딪히면 14급에 50만 원 나올 수 있어요. 이 어르신들도.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르신들 80세까지는 면허증이 없다 하더라도 뭐로 이용하시면 좋다? 상해보험으로 이용하시면 된다. 사이드로 팔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75세예요. 그러면 난 상해도 필요하고 참 좋은 간편 건강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상해 쪽은 운전자 쪽에서 하시고 나머지는 질병 쪽은 어디서 하시면 돼요? 참 좋은 간편 건강에서 하시면 보험료가 나눠지겠죠. 상해 수술비도요. 참 좋은 간편에 있는 것보다 어디에 있는 게 싸요? 여기가 싸요. 이렇게 머리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을 보험을 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같이 세트로 파시는 게 답일 수 있어요. 참 좋은 간편 건강과 뭐다? 운전자로 파시면 되는데 얘는 몇 세까지 들어가더라? 80세. 그쵸? 골절도요. 우리 아까 지금 쭉 일련의 상품을 살펴봤는데 50세 이전에는요. 치아파절 들어가요. 그래서 치아파절 골절 진단금이 50까지 돼요. 몇 세까지? 50세까지. 50세 이후에는 30만 원까지 들어가요. DB 상품 어디 하나 좀 조그만 부분부터 보더라도 어디 하나 뒤 처지는 게 없어요. 타사 대비. 근데 K사 보면 치아파절만 따로 30만 원 했더라고요. 골절 진단비에 치아파절이 아니라 치아파절 포함이 아니라 그냥 치아파절로.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자, 아시겠지만 골절 진단비는 업계 누적이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에요. 한 회사는 50이에요. 작년 4월부터인가 그렇게 됐죠. 그 이전에는 200만 원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200만 원인데 50을 해지한다고 하면 다 안 들어가요. 이제는 100이기 때문에 더 안 들어간다라는 거.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왔고요. 여기에 12대 가전제품 예전에는 주택화재 보시면 몇 대만 보셨어요? 6대 보셨죠? 근데 요즘에는 공기청정기 필요하죠. 식기, 세척기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의류 건조기 있고요. 또 뭐도 있어요? 스타일러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12대 가전제품 고장 수리 비용에서 12가지로 하고 있어요. 나 예전에 이 6가지가 있다 그러면 신 가전제품 6가지만 따로 하셔도 돼요.
요거는 선택하실 수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얘네들은 몇 년 이내에 구입하셔야 되는 거야. 10년 미만 거. 그 면책 금액은 2만 원 있죠. 2만 원. 그거는 AS 받으셔야지 나오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DB 상품 어떤 거 같으세요? 정말 좋은데 제가 2시간 떠든 거 다 기억하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요 문을 나가시면서 뭐는 기억하실 건지는 각자. 저는 수술비를 권하고 싶습니다. 정말 수술비만큼은 DB가 최고지요. 제가 다른 회사 약관을요, 주말에도 엄청 파봤거든요. 저희만한 상품 없어요. 근데 여기 최고의 납입면제 조건이라고 됐던 건데. 요거는 납입면제는 이거예요. 부상치료비 1에서 5급일 때, 그 다음에 교통상해 50% 이상 후유장애가 되면 납입면제가 됩니다. 그 상품도. 이 운전자 보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까 어느 분이 저한테 물어보셨잖아. 그 예를 들어 패밀리로 말씀드릴게요. 패밀리가 몇 대 사유가 남면이에요? 8대지요. 근데 나는 다른 회사에다가 암을 잔뜩 들었어. 그래서 패밀리에다가 암을 안 드세요. 그래도 암은 저희 회사 안 들었지만 암에 걸려도 뭐가 돼요? 납입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간병인 일당을 넣으시잖아. 간병인 일당은 비갱신이 아니시죠? 얘는 갱신이잖아요. 모든 상품이 남면은 비갱신만 해주는 거예요. 그럼 간병인 일당은 납입면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떤 회사 상품도 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되셨나요? 네. 저는 교육을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 지원자